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냉동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냉매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형태로 냉매 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 지금까지 전개해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자 하는 냉매 관리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로운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QR코드를 도입해서 각 냉동기나 혹은 냉난방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QR코드를 관리하는 형태라든가 부착 방법,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좀 집중해 주시고요. 저는 간략하게 법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냉매의 환경적 영향, 그 다음에 대기보전법에 따른 냉매 관리 제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 다음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냉매 관리 기본 지침 및 서울시에서 냉매 관리 기록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냉매의 환경적 영향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냉매라는 거 자체가 냉매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이 냉매라는 거는 생태계 변화 물질 중 열 전달, 그러니까 냉난방이나 냉동, 냉장 등의 효과를 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갖다가 전부 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냉매의 종류는 크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네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염화불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그 다음에 친환경 냉매가 지금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냉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염화불화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뭐 CFC 11번이라든지 12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은 아마 사용량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압 냉매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냉매 계열은 뭐 GWP 지수가 높기도 하지만 ODP 계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 지수가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변천된 것이 수소 염화불화탄소 계열로 이제 변화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냉매였던 거죠. R22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 현장에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R22 계통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GWP나 ODP 계열 지수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ODP보다는 GWP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세대 냉매로 나오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410이나 134 냉매 계열이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ODP 지수, 온난화 지수는 상당히 적지만, 오존층 파괴 지수는 적지만 온난화 지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친환경 냉매죠.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뭐 암모니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탄이라든가 1234YF라든가 이런 냉매들이 지금 GWP 지수도 적고, 그 다음에 ODP 지수도 적은 이런 냉매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작은 소용량에서는 32번이라는 냉매를 사용하죠. 이 미가연성 냉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1.8kg 미만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용량, 벽걸이라든가 가정용 에어컨 위주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대용량이나 큰 용량에서는 32번 사용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냉매라는 것도 뭐 아까 ODP 지수, GWP 지수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되는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냉매가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뭐 피부암이라든지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이런 기후 변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올여름 같이 이렇게 매우 더운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매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
냉매를 관리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냉매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냉매 관리가 시작된 거는 2013년도부터 냉매 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으면서 그 중간에 이제 그 대기법을 법률을 좀 개정을 해서 좀 더 이제 영역을 확대한 거죠. 관리 대상을 좀 확대하는 개념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그러면서 2018년도 대기법 개정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냉매 회수업이라는 거를 법제화시켰죠. 그래서 냉매 관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처음에 2013년도에 대기환경보존법에서 보면은 냉매를 관리를 50km 이상, 그 다음에 공조기, 그러니까 100km 이상에서 공조기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를 규제하고 관리를 하다가 2016년도에 다시 좀 개정을 했죠. 그래서 수입업자, 냉매를 수입하는 업자들도 이제는 판매량을 보고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보강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 조금 많이 바뀐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냉매 회수업이라는 업이 하나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공조기 관리 대상, 냉매 관리 기기의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공조기 용도로만 사용이 됐던 것이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죠. 냉난방용, 그 다음에 냉동용, 냉장용,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형태로 관리가 됐습니다. 이때 법이 조금 아쉬웠던 거가 이제 법정 냉동 용량을 20RT라는 기준을 잡아 놓다 보니까, 이 기준은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20RT라는 개념으로 제한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20RT 이상만 저희가 이제 관리 대상으로 해서 관리가 돼 왔었죠. 이거는 앞으로도 좀 빠른 시간 내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법정 냉동 20RT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 지하에 있는 대형 냉동기 있죠. 터보 냉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스크류 냉동기, 이런 부분들이 거의 20RT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뭐 소방서에서도 오시고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지금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형 에어컨들 있죠. 그 다음에 실외기가 옥상에 뭐 이렇게 큰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건데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조합을 해도 19.8RT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리 대상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19.8RT로 조합을 하다 보니까 법정 냉동 능력으로 20RT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요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기환경보존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크게 그러니까 냉동 기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구매해서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냉매 회수업을 등록해서 기기를 관리하실 분들, 그 다음에 이런 기준을 나눠가지고 이제 크게 3등분을 했는데요. 냉매 관리 기준이라는 게 냉매의 회수, 처리 기준,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어 있고요. 냉매 회수업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제화되어 있고, 그 관리 대상, 즉 여러분들이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들이죠. 건축물 냉난방, 그 다음에 식품의 냉동 냉장, 그 다음에 산업용, 여기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20RT 이상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20RT 이상이 해당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다 20RT 미만의 위주로 아마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대기환경보존법에는 관리 대상을 20RT 이상으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20RT 이상에 대한 기준만 법제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냉매 관리 기준은 냉매 사용 기계 충전 냉매를 배출하지 말라, 대기 중에 배출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냉매를 최대한 누출시키지 말아라,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매를 회수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가 20RT 미만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품을 교체하는 경우, 그 다음에
냉매 사이클 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압축기라든지 응축기, 증발기, 그 다음에 고압 프레셔 스위치 뭐 이런 부분들이 수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냉매를 회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클을 손대는 거기 때문에 냉매를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지금 20R 미만들은 냉매 회수 없이 다 대기 중에 방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짧게 걸리기 때문에 아마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관리자시니까 그런 수리나 교체, 제품 교체할 적에 가급적이면 냉매를 회수하기를 좀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냉매 회수의 기준은, 그러니까 냉매 회수라는 기준을 여기서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최종 회수구 입력이 그 압력 자체가 0메가파스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회수기에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 게이지 상으로 배기압 기준으로 해서 0메가파스칼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완벽하게 회수가 됐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자들이 회수업자나 수리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할 적에 옆에서 좀 지켜보시고 완벽하게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냉매가 이제 회수한 냉매, 여러분들이 직접 회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재충전할 수도 있고, 이 회수 교육을 받고 나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다 위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냉매 회수업자한테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폐가스 처리업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회수를 의뢰하게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20RT 이상의 곳 같은 경우는 전부 림스에 보고를 하고, 요 회수한 냉매들이 다 그 처리업자, 폐가스 처리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회수한 냉매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 최종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20RT 미만의 경우에는 거의 다 이게 회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확실하지만 이 회수한 냉매가 어디로 갔는지도 불확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RT 미만에 대한 것들을 회수했을 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관리자들은 회수한 냉매를 회수한 거를 확인을 하셨고, 회수한 냉매가 어디로 갔는지까지 그 부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까지 관리자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야 중간에 회수하신 분들, 업자들이 요 회수한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하거나 이런 일 없이 그 냉매를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업체라든가 폐가스 처리 업체, 중간 처분 업체 뭐 이런 데로 좀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아마 제가 지금 중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게 냉매의 유지보수 기준 연 1회 누출 점검을 실시한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누출 감지기를 전부 다 배포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누출 감지기 다 사용해 보셨어요? 네, 이거 연 1회 누출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거 직접적으로 누출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 이거를 하게끔 돼 있긴 하네요. 근데 이 누출 감지기를 가지고 누출을 점검할 적에 이 냉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면 누출 점검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은 저희 냉매관리기술협회 교육에 좀 참여해 주셔서 보시면은 냉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게 되니까 그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매 회수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적법한 냉매 회수업을 등록하고 있는 자인지, 그 다음에 법적 시설을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회수 전후 누출 냉매 회수가 완벽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RT 이상 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는 교육에서 뺄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20RT 미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20RT 이상의 냉동기 관리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20RT 이상. 예, 20RT 이상은 아마 교육을 그동안에도 계속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냉매 관리 기록부 작성하는 건 뭐 그닥 어렵진 않죠. 예, 리미스에 보고하셔갖고 2월 말까지, 매년 2월 말까지 그냥 보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게 20RT 미만일 거예요.
20RT 미만에 대한 거 지금부터 그 간단하게 서울시 냉매관리 지침에 따라 가지고 20RT 미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교육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냉매관리 지침을 보면은 여기는 참 다행스럽게 일일 냉동 능력 20RT 미만에 대한 부분이죠. 20RT 미만, 그 다음에 3RT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장별 냉매 관리자를 지정하고 냉매 회수 폐기 과정에 대한 강화된 행정 지도, 관리 감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20RT 미만에 대해서 지금 냉매 회수 확인 절차를 받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금년에 혹시 저희 냉동기 교체 아니면 에어컨 교체하신 적 있나요? 각 사업장에서. 없으신가요? 아마 각 사업장별로 아마 냉난방기 교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때 아마 교체를 하게 되면은 신설 같은 경우는 회수할 냉매가 없겠지만 교체 대상, 그 다음에 수리 대상일 적에는 냉매 회수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아마 많이들 안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 냉매관리 지침, 기본 지침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직 법적 규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20RT 미만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제가 볼 적에는 국내 우리 냉동 냉장 개통에서 보면은 20RT 미만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전체 용량에. 그러면은 이 20RT 미만에 대한 관리가 지금부터 좀 전개가 돼야 돼요. 아마 이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 두 군데에서 이거 전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뭐 환경부도 쫓아가지 못하는 거를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대기 환경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냉매의 수입을 통해 가지고 외화가 반출되는 부분들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냉매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매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거를 위험성을 감안하여 선제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 1회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냉매 누출 점검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제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여기에서는 연 5회, 그러니까 연 5회가 아니라 그 설치한 지 5년이 지난 제품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보면은 원가 절감 때문에 증발기나 응축기들이 알루미늄 배관으로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은 산화가 빨리 되다 보니까 터져요. 응축기 터지고 증발기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 구리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연결 부위에서 누설이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실내기 증발기라든가 실외기 응축기에서 누설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지기를 갖고 계시면 실내기 쪽, 실외기 쪽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냉매관리 기본 원칙은 냉매 사용기기대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면 아니 되고 냉매를 회수, 재사용, 보관, 운반, 인계하는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냉매 회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재사용이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이 재사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업장에 있는 기계를 수리하거나 했을 적에 그 안에 들어있는 냉동기나 아니면 에어컨 실외기에 들어있는 냉매를 회수했다가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그대로 정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새 냉매를 굳이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 냉매들을 재활용하는 것도 재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단 사이클상의 어떤 탄화라든가 오일 퍼밍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냉매가 변질이 됐다거나 했을 적에는 재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수리하시는 업자분들이나 아니면 회수업자분들이 그런 것들은 판별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특별한 어떤 이상 없이 쓰던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수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재사용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권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매 사용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냉매 사용기기 폐기, 양도,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이전 설치, 사업장 내 재사용 등을 위한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냉매 회수업을 등록한 회수업자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폐기라는 거는 에어컨이나 시스템 에어컨들이 가장 많겠죠. 이 에어컨들을 사용 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수를 하는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위치를 이동해 가지고 재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냉매를 안에 있는 사이클의 상에 들어있는 냉매를 전부 다 만져야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냉매 회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상온에서 0.2메가파스칼, 음압에서 0.07메가파스칼 정도로 확인을 좀 해달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냉매 회수하거나 폐기 시에는 회수업자나 혹은 폐기물 처리업자 이런 분들께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급적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냉매 회수업을 등록하신 분들, 그 다음에 회수업을 등록하고 수리업을 같이 전개하시는 분들을 많이 상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 통해서 냉매 회수 확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좀 같이 관찰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냉매 관리 기록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에는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관리했었죠. 20R 미만도. 근데 이제 뭐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림스에다가 20R 미만도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될 거예요. 20R 이상 같은 경우로 관리하셨던 분들은 20R 미만도 림스에 올리는 게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있는 모든 기기에 QR코드를 부착을 하고 림스에 등록을 해야 이게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초기에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걸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편리해요. 림스에서 바로 기록에 남길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 연간 이 기계에서 들어갔던 냉매 충전한 양, 회수한 양,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만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관리 자체가 수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QR코드 부착 방법,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 기록부에 기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20R 이상은 뭐 연 1회 지금 제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과 동일한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냉매관리 기록부인가요? 지금 이대로 다 매년 올라오고 있나요? 이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저희 올리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기록부 작성이 어려운 부분? RT로 기록을 해달라고는 하는데 이게 킬로칼로리로 돼 있는 것들을 사실 판단해가지고 물리면 그게 좀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불편했던 거는 RT로 환산하는 거, 이를 법정 RT로 환산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괜찮은가요? 그거랑 업자분들 오셔서 이제 충전한 냉매 빼고 충전하냐고 그거 이제 물어보고 기록하는 거. 뭐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가장 힘들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인데,
일일 법정 RT를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기성품 같은 경우는 RT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명판에. 근데 기성품이 아닌 경우에는 RT가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죠. 이런 거 보면은 예전 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법정 RT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4RT. 이렇게 법정 RT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는요, 어차피 20RT 미만일 거예요, 전부. 20RT 이상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RT 이상이 아닌 거는 전부 20RT 미만이죠. 그러면 이 서울시에다가도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이 RT라는 개념이 굳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이 용량으로만 해도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RT 미만은 지금 20RT 미만은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RT라는 거를 꼭 여기다 집어 넣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수학적 계산을 하려면은 어마무시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RT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그냥 얘 용량만 그냥 써줘도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것도 제가 볼 적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RT 개념을 환산하는 거는 냉동기를 하시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건네서 좀 빼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불편한 건 없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RT 개념은 제가 봐도 좀 20RT 미만으로 지금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용량만 체크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리할 적에 냉매가 몇 킬로가 들어갔는지, 몇 킬로를 보충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보기 보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권장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회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수리하시는 분들한테 확인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RT 미만에 대한 부분을 저희 협회에 확인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 확인서에는 내가 이 기계에 몇 킬로를 넣고 아니면 몇 킬로를 뺐고 몇 킬로를 보충했고 어떤 냉매를 썼고 몇 월 며칠 날 뭘 했고 하는 것들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걸 일일이 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봐요. 관리자분들은 말 그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인된 확인서를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그 보관한 확인서와 이따가 뭐 QR코드 하면서 림스에 올리는 거하고 매치를 시켜보면은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회수한 냉매,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냉매, 이 냉매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서울시 냉매관리 기록부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그때그때 쓰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기록부는 다 갖고 계시나요? 양식은 다 갖고 있나요? 그러면 이 관리번호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장의 기계가 최소 뭐 20개, 30개 있다고 쳐요. 그럼 관리번호를 매기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죠? 그 관리번호 다 매기시나요? 정말로요? 제가 가보니까 별로 없던데. 네, 관리번호를 매겨놓고 그 관리번호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 오셨는데 이 QR코드를 해도 이거는 계속 쓰셔야 되는 건가요? 냉매 기록부는? QR코드로 림스에다 보고를 해도 이 기록부는 계속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에서는? 저희는 20RT 미만 네. 대해서는 저걸 써서 매년 기록까지 제출해달라고 하거든요. QR로 가시면은 QR에서도 하고 이것도 하실 거죠.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럼 QR에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QR코드 할 적에 이제 입력하는 방법은 거의 이 양식과 비슷합니다. 20RT 이상을 하셨던 분들은 이 양식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양식에 들어가는 내용을 회수하시는 분들, 직접 회수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직접 내가 회수하고 냉매 보충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럼 회수업자들을 시키거나 위탁을 맡기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이거를 직접 써서 보관을 받으세요. 보관하고 계셨다가 림스에다가 바로바로 올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냥 끄적끄적해서 기록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작업을 하신 분들한테 직접 써달라고 그러세요. 이 양식을.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림스에다 올리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공단에서 이제 발표할 적에 내용을 좀 자세히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 양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냉매 관련해가지고 저기 냉동기나 냉장고를 사용하는데 이제 사기업에서 만든 것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수나 일반적으로 수리를 할 때 일반 업자가 할 때는 저게 회수되거나 충전 용량에 대해서 저런 거를 작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런 거를 어떻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지. 아,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뭐 별도로 지침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할 텐데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은 저런 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기록이나 뭐 그런 관련 뭐 몇 킬로를 입력했다 뭐 저울을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제 게이지 보고 눈금 보고서 하는 건데 그럼 정확한 입력값이나 그리고 이게 배관 중에 유출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게 공기 중에 나갔는지 여부나 그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제조사가 일반 업체에서 만드는 제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이 그 간헐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온 저장고라든가 냉동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은 냉매 회수업을 등록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분들은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냉매 회수한 양, 그 다음에 충전한 양을 다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직 법적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 업자들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예, 일반 업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셔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려면 냉매 회수업을, 그리고 아니면 그 수리업자를 쓰고 싶으면 그분이 냉매 회수업을 등록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냉매 회수업이라는 게 등록이 어렵지 않아요. 정부에서 무상교육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아니면 자격을 갖든가 아니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불러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집중해서 들을 시간이고요. 저도 집중해서 들을 시간인데 다음 시간 QR코드에 관한 부분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